안녕하십니까. 테크카페 김준배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유택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지식콘텐츠 이유택의 청년희망, 이유택 교수님의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좋은 얘기를 해주실 우리 이유택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유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혁신의 원천 4탄, 산업과 시장의 변화로부터의 혁신. 과연 이 제목은 어떤 의미인지, 산업과 시장의 변화, 이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떻게 혁신을 발휘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산업과 혁신. 우리가 산업은 보통 이렇게 좀 천천히 변하거나 아니면 이미 구성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또 그 산업은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서 큰 기업들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느끼기에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서 잘 인식 못하는 그런 외부 환경으로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더욱더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여러 나라에서 보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알루미늄 산업의 경우에는 거의 1세기 동안 미국의 피츠버그에 있는 베이스의 알루미늄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석유 산업이라든지 뭐 통신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담배 회사 같은 경우에 몇몇의 거대 기업들이 그 산업을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에 대한 그 변화의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변화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산업이 차지하는 일정 시장은 뭐 거의 독과점 같이 한 기업 아니면 소수의 기업이 장악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죠. 산업에서 새로운 경쟁자 혹은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어떤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떤 시장의 변화나 산업의 구조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새로운 경쟁자는 언제나 등장하기 나름인데요. 그렇게 우리 산업이 발전해 왔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여러 산업에서, 여러 분야에서, 산업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도 굉장히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것 같은데요. 요즘은 하이퍼 커넥티드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또 우리 젊은 층에서는 디지털 디바이스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들,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또 빠르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큰 음악 콘서트가 하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콘서트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렸던 콘서트인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콘서트에서 열광하는 모습을 이제 다양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바일 폰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또 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벤트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콘서트에서 로고가 새긴 티셔츠를 입고 그 콘서트를 보게 됐어요. 근데 며칠 후에 2-3일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음악을 했던 분들이 이동을 해서 이제 똑같은 콘서트를 파리에서 열게 됐는데 그 파리에서 콘서트가 진행될 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SNS로 그것이 디자인이 퍼져서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그 콘서트를 보고 있던 친구들까지도 그 옷을 입고서 그 콘서트를 마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어페럴 인더스트리, 우리가 그 의류 산업이라고 그러죠. 의류 산업에서는 디자인에서부터 그 디자인된 옷이 리테일 스토어에 선반에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은 빨리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디자인을 하는 회사는 미국에 있고 또 옷을 만드는 회사는 중국이나 뭐 지구 반대편에 있고 또 그 만든 옷을 다시 가져와서 시장에 팔 때까지 걸리는 시간, 유통과 딜리버리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면 옛날에는 약 18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긴 시간이 걸리는 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입었던 젊은 친구들이 입었던 티셔츠가 3일 만에 프랑스 파리의 콘서트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동일한 디자인을 입고 왔다. 그 정도로 시장이 빨리 변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이 빨리빨리 공유가 되고 있다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는 과거부터 항상 심하게 변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렇지만 최근에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시장의 변화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지금 빨리 변화해서 아마 기업들도 많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시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단적인 예로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예만 보더라도 쉽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거대한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메리어트 호텔, 뭐 호텔 근처에만 가도 큰 호텔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를 잘 아는데 그 호텔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개의 방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100만 개의 방을 고객들한테 호텔의 방으로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약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소유하는 방, 사실은 에어비앤비는 직접 소유하지는 않죠. 에어비앤비는 다양한 소유자를 네트워크로 커넥트해서 고객들에게 약 100만 개의 방을 제공할 수 있는 비슷한 능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 8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 옛날에 100년 걸렸던 것이 8년 만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빠른 변화가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들이 잘 아는 우버라든지 또 우버가 맨하탄에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옐로우캣과 경쟁하는 이런 사례들이 시간의 변화 속에서 빠른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어떤 혁신을 이끌어내는 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재미있는 그 상황들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상황들은 빠른 산업의 성장 속에서 일어난다고 피터 드루커 선생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산업이 빨리 성장한다고 하면은 약 10년 정도 걸쳐서 기간을 볼 때 뭐 30%에서 한 40% 정도의 성장을 하는 산업을 우리가 빠른 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 속에서는 항상 기존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었던 대기업, 기존의 기업들과 또 그 빠른 성장 속에서 혁신의 기회를 찾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려는 혁신 기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이요. 기존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었던 기존의 큰 기업들은 기존의 시장을 보호하고 또 현재의 자기의 어떤 우위적,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경쟁을 하죠. 그런데 비교적 그 가지고 있는 시장을 보호하려는 쪽으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첨단 기업 혹은 소규모의 기업,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자원의 노력이나 투자에 비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존의 그 시장을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만 가지고는 이런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우리가 큰 기업이지만 시장을 보호하려다가 혁신을 성공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진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코닥의 예라든지 또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썼던 노키아라는 폰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모습만 보더라도 성장하는 그 산업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산업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의류 산업을 한번 깊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의류 산업을 보니까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또 거주하는 이런 산업과 관련된 것이 오래됐겠죠. 의류 산업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인류가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뭔가를 걸치고 시작했을 테니까 굉장히 오래된 산업일 것 같은데 이 산업은 크게 한 세 가지 큰 역할을 하는 회사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의류 산업,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입는 옷들에 대한 디자인을 스타일리시하게 디자인하는 또 그 시장의 어떤 패션에 맞게 유행에 맞게 디자인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된 그림을 보고 실제로 옷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걸 봉제 회사라고 우리가 보통 하거나 생산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제품을 시장에 이제 유통을 시켜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겠죠. 물론 뭐 세계의 거대한 회사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은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고 또 어떤 그 액티비티에 따라서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노동이 집약적인 그런 가공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디자이너들과 함께 일하면서 디자인에만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분업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의 큰 회사들은 주로 디자인에 포커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노동력의 비용이 좀 저렴한 지구 반대쪽에 공장을 섭외하거나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그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부터 공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의류 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던 것에서 이제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계가 만들어지고 기계를 통해서 의류를 봉제하거나 또 생산하는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으니까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섬유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노동력이 비싸진 거예요. 점점 노동력이 비싸진 도시에 와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노동력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영국의 노동력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 생산하는 부분의 일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의 노동력이 그 당시에는 영국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오고요. 미국에서 일정 동안 그 산업이 아주 굉장히 활성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노동력이 또 노동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일본으로 넘어간 후에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일본의 노동력은 말할 수 없이 올라갔겠죠. 일정 기간 동안에 봉제 산업이 일본에서 활성화된 다음에 다시 소위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Four Dragon Countries, 네 마리 용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식의 나라들로 비교적 노동력이 싼 나라들로 이동했죠. 지금은 여러분 중국으로 이동했고 또 더 나아가서 방글라데시 또 스리랑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해왔죠.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 봉제 산업은 노동력이 비교적 싼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제 산업에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류 산업을 공부할 당시 한국의 봉제 산업을 방문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봉제 산업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현상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봉제 산업이 일본에 없어야 되는데 일본은 아직도 세계적인 봉제 산업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하던 형태의 전통적인 봉제 산업이 아니고 과거에 하던 것에서 더 잘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봉제 산업에 투자를 해서 기술력을 만들어서 노동이 집약적이지 않으면서도 기술 집약적이거나 혁신 집약적인 그런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배운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계속 열심히 해서 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동시에 경쟁 기업과 새로운 경쟁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지식과 또 새로운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쪽에도 동시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과거의 경쟁력으로만 경쟁하려는 그런 생각으로는 새로운 어떤 혁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운 그런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그런 시대에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더욱 더 열심히 더 깊이 공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겠지만
또 현재 필요하고 미래에 필요한 그런 새로운 지식과 능력들을 학습하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건 더욱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약한 부분은 또 경쟁력을 또 갖춰야지 어떤 혁신을 할 수 있고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아주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